왜냐하면 이들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 네, 여러분, 홍콩에서 지금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홍콩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커즈웨이 베이부터 센트럴까지 완전히 장악했어요. 시위대가. 한 200만 명이 지난 일요일에 나왔는데 지난 한 열흘간 3번의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참여 인원이 늘어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요일 시위에서는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이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대학교가 다 방학이어서 대학생들은 아마 전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최근 일요일에 있었던 시위인데 보면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 예. 그 전주 일요일에는 모두 다 흰색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느끼는 홍콩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원칙주의예요. 그 도시 자체가, 이 시스템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시위를 하고 뭉치고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200만 명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 꼭지로 뭐 한두 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1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홍콩의 변화를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영주권자로서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위가 왜 일어났냐면 한 법안의 발의 때문에 그래요.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발의. 홍콩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국으로 그냥 송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발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작년 초에 대만에서 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홍콩 커플이 거기 놀러 갔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였어요. 근데 걔가 그냥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안 잡히고 홍콩으로 왔어요. 도망을 왔는데 홍콩에서 잡혔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얘를 그 살해 혐의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홍콩은 속인주의를 따르지 않거든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중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근데 홍콩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건 뭐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국에서 구미에 맞게 어떤 사람이든 그냥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씌워서라도. 정치범이 되겠죠, 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유튜브에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얘 반정부 인사. 그냥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재는 홍콩 정부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예요. 법안 발의를 좀 늦추겠다 하고. 근데 이제 홍콩 사람들은 캐리 램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되게 울컥해져요. 이게 너무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이유가. 홍콩은요, 제가 12년을 살았는데 원칙주의 나라예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약간 그게 좀 불편한 게 있기도 했어요. 처음엔 약간 왜 이 정도로까지 하나. 그게 이렇게 사회 문화예요. 저 여기 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편해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사실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홍콩과 중국의 일국가 이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긴데 1940년대에 그 유명한 아편전쟁, 청나라와 영국의 아편전쟁이 있었어요. 청이 완전히 깨졌죠. 그러면서 그 아편전쟁을 이렇게 뭐 수십 년간 거치면서 홍콩섬, 구룡반도, 그 신계, 뉴 테리토리 지역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국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때 100년조차 계약을 맺습니다. 영국이 100년 동안 이 홍콩 이만큼의 지역을 빌리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홍콩섬. 지금 그 시위가 일어난 곳이 이 홍콩섬이에요. 홍콩섬이 이제 홍콩의 중심부, 여기가 센트럴, 여기가 중심부인데 요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센트럴까지 시위대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영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홍콩섬, 구룡, 그리고 여기 뉴 테리토리 신계 지역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빌리겠다라고 해요. 100년 후에 돌려줄게. 오케이. 100년 후가 언제냐? 1997년이었어요. 1997년에 그래서 7월 1일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홍콩이 중국이 된 거예요. 당시 이제 홍콩의 상태가 어땠냐? 부강했죠. 영국 밑에서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당시 홍콩 전체의 GDP가 중국 전체 GDP의 거의 20% 가까이 15% 이상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 입장에선 그때 어땠겠어요? 아, 홍콩이 이렇게 부자인데 중국과 같은 체제, 공산당 체제죠. 그걸 가져가지 말고 홍콩 그러면은 잠깐 너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홍콩을 계속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키워나갑니다. 1국가지만, 하나의 국가, 중국이지만 체제는 다르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홍콩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원래 영국 밑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런 뭐 언론의 자유, 교육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향후 50년 동안. 네, 그게 시작된 게 1997년이에요. 아, 지금이 얼마죠? 2019년. 그 이후로 2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28년이 더 남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28년 후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홍콩을 완전히 중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겠죠? 그냥 중국에 있는 다른 모든 도시들의 하나로 홍콩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홍콩 사람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아편전쟁 이후부터 영국 체제 밑에 있었어요. 굉장히 서구 문명이 발달을 했고 홍콩 사람들은 뼛속까지 어때요? 본인들 윗세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네, 중국과 다른 체제에서 살았어요. 뼛속까지 자유가 이렇게 묻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28년 후에 2047년에 홍콩이 중국에 귀속될 것인가? 중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보고 놀랐을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이런 대규모의 큰 시위가 지난 20년간 3번이 있었는데 2003년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언론을 좀 통제하려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50만 명의 거리로 나와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산혁명이 있었는데 그땐 저도 이제 홍콩에 있었죠. 참정권을 요구를 하면서 또 거리로 시위대가 나왔죠. 그때도 한 50만 명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시위가 왜 훨씬 크냐? 지난 10여 년간 보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홍콩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워요. 자, 등소평이 오케이. 향후 50년간은 그러면 홍콩 1국가 2체제로 가져갈게. 물론 홍콩이 경제적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부자 나라 100년 넘게 다르게 살았던 나라 갑자기 1국가로 가져가는 거 부담이었겠죠. 약간 버퍼 기간을 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하려고? 차츰차츰 중화시키려고. 그쵸?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근데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합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도 이렇게까지 급부상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G2가 됐죠, G2.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무역전쟁, 패권전쟁이에요, 패권전쟁. 일으킨 거죠,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예전에는 홍콩을 그냥 국제도시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금융, 교역의 중심지로 계속 키워나가고 가져가는 게 중국으로서도 유리했던 거예요. 홍콩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니까 중국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중국이 워낙 이렇게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홍콩의 위치가 점점 작아진 거죠. 현재 그래서 홍콩의 GDP는 중국 전체 GDP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도 어때요? 홍콩이 예전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홍콩의 그 위상이, 경제적인 위상이.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는요, 상해를 홍콩과 같은 위치에 금융 허브로 키우려면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그러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문화적인 거, 이거는 단기간에 쉽게 바뀌지가 않죠. 적어도 한 세대 이상, 30년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예전에는요, 뭐 당연히 영국령 밑에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영어가 공용어기도 하고 영어로 수업을 다 가르치고, 근데 점점 어때요? 중국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보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을 로컬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지라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중국 국가. 유치원에서 어린애들 데리고 매일 아침마다 중국 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중국 국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30년 후에 뭐 홍콩이 중국으로 완전히 일국가 일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그게 중국의 구상이니까 공산당 밑에 다 홍콩까지 커버가 되는 거니까 사회적 동요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럼 얘네들 이 어린애들부터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그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다리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과 홍콩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션전 있죠? 네. 여기 신길까지 쭉 가서 여기 이제 길이 뚫려 있어요. 요 길을 이렇게 뚫어서 가는 거. 요 하나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지금은 길이 뚫렸어요, 길이. 다리가 여기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쪽에 그 주하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홍콩 여기 카올룽부터 해서 그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엄청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왜 많이 들어왔냐 여기서부터 션전까지 고속철도가 뚫렸어요. 근데 이 고속철도가 어디를 가느냐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중국 전역을 다 가요. 네. 그래서 정말 중국인들이 홍콩에 점점 더 많아져요. 되게 많아져요. 제가 맨 처음에 홍콩에 왔을 때 2008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홍콩은 국제도시. 지금은 다 중국인이에요. 어딜 가든. 관광지 어디 가는 특히 뭐 쇼핑하러 가고 중심부에 뭐 센트럴이든 커즈웨이베이, 침사추이 이런 데 가면 만다린밖에 거의 안 들려요. 예전에는 홍콩 사람들이 이제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는 데다가 이들이 또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홍콩이 내부 경제가 점점 더 중국인들한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제, 교육, 문화 이렇게 점점 더 중국화되어 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법까지 바꾸려고 하니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번 통과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특히 이제 홍콩이 젊은 사람들. 홍콩에서 점점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지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 생존 문제인 거죠. 네. 회사에서 비즈니스도 다 중국 중심이고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중국이 워낙 이제 큰 손이니까. 대학교에서도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느낌이 뭐냐, 이 나라가 국제도시가 아니라 점점 중국의 한 도시로 변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제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혹은 뭐 중국에 살기가 싫은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홍콩은 그 좋은 옵션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